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있네요. 그죠? 주식 수요일 부분입니다. 8월 4일이죠. 자, 잠시 후에 5시 30분에는 김기수 주식 돌직구 타임이 MTN 방송을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하죠. 자, 그때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일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먼저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양시장 다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핫썸머 랠리. 그죠? 외국인 매수가 진짜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은 이거 인사이트가 없는 방송 내용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대부분의 이 방송 출연자들이 3,000포인트를 깨면 시장이 위험해지고 그때는 비중을 줄이고 3,150포인트를 깨뜨리면 어떻다. 그리고 3,300을 돌파하면 어떻다? 아니,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올라가서 종합주가 지수 올라가서 어떻다? 떨어져서 어떻다? 그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3,150포인트를 떨어뜨릴 수 있느냐? 아니면 3,5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시장이냐? 그것을 먼저 판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예측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건 예측의 영역입니다. 예측이라는 건 그냥 손바닥에 침 뱉어서 딱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주식 사고 왼쪽으로 가면 주식 팔고 이런 게 아니고요. 시장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진짜일 가능성 아니면 가짜일 가능성 3,150포인트를 깨뜨릴 가능성이 더 높은지 3,5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께 미리 이야기를 해줘야 시장이 밀려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든지 아니면 시장이 올라와도 매도를 때릴 기회로 활용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인사이트가 있는 방송인 거지요. 저는 핫썸머 랠리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미 여러분들께 하반기 지수와 관련해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죠? 이미 돌직구 타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야, 너 김기수 어제 오늘 좀 외국인 들어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 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하신 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죠? 제가 3,000포인트 우리나라 시장 꽁으로 올라온 거 아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황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성장 섹터도 갖고 있고 산업재 소재에서 경쟁력도 갖고 있고 자, 중간 생략합니다. 그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죠. 빨리 끝나고 나서 또 방송해야 됩니다. 자, 요 부분 보기 이전에 한번 수급 상황, 종합주가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쁘게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고점 찍은 이후에, 그죠? 이 고점 3266포인트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횡보권을 갔죠. 그러다가 어제 오늘 뭡니까? 이제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120일 이평선까지 여기에 수렴되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위냐 아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움직여졌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 좀 오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야, 이제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또 사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뒤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백신 가지고 뭐 어떻게 조정을 보이더라도 어떻다? 121평선 근처에 오면 다 반등 들어온다 라는 말씀 드렸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 상황을 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미 7월 22일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외국인이 9,100억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선물에서 12,700계약 매수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별 동향을 보면 선물을 보게 되면 7월 22일 19,000계약 그죠?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스탠스가 물론 팔기도 파는 날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스탠스가 매수 쪽으로 선회한 흐름 부분을 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코스피 이 주식 현물은 조금 늦게 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왜냐? 선물부터 사야 티 안 나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이 막 매수해봐요. 개인들이 쉽게 매도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흐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외인들이 왜 매수를 했느냐? 우리나라 갑자기 변했어, 뭐가? 라고 볼 필요가 있지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MTN 돌직구 타임보다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델타 변이, 람다 변이, 시장의 리스크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델타 변이, 람다 변이,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먼저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죠?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 121 이평선까지 조정 보이면 된다. 죠? 자, 중국의 규제 리스크, 거기다가 8월 3일엔 어제는 게임은 아편이다. 뭐 그러면서 또 알리바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 게임즈 그냥 폭락,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규제 리스크. 그죠? 그 부분 조금 피하면 된다. 그죠? 그러나 그거 절대적인 시장의 흐름 아니다. 글로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 논란에 지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죠? 그냥 기저효과에 의한 모멘텀 둔화 국면 정도다. 그죠? 이 델타 변이, 람다 변이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고 2, 3, 4, 5월 달보다 못한 흐름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마이너스로만 전환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바뀌었지? 자,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 외국인 코스피 보유 비중은 32.8%. 금융위기 평균 수준을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평균 보유는 비중이 33% 정도였어요.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금 이 파란색, 녹색 라인인데 지금 회색 라인 외국인 지분율은 뭐예요? 지금 33%를 하회하고 있죠. 그죠? 많이 팔았다? 아니요. 얘네들이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인도 시장으로 조금 옮겨갔고 그리고 선진 시장인 미국 시장이 원체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간 것뿐입니다. 매도를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비중을 조금 줄였다.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730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 올해 합쳐서 한 40조 비중 줄인 것뿐이에요. 그런데 외국인 매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하려면 어때야 돼요? 우리 시장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좋다는 건 뭐예요? 기업의 영업이익, 매출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연초 이후 코스피 이익 개선 강도는 MSCI 선진국 대비 지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이 코스피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규모, 그러니까 순매도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회색 부분은 코스피가 MSCI 선진국 EPS 상대 강도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외국인이 더 매도할 이유 있나요? 걱정?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연초 이후 최저치 수준인 11.3배에게 그죠?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들 그죠? 그런 나라들보다도 못한 수준까지 최저치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사실
그죠? 2019년 이 가믹 시기 그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형주가 이렇게 약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1월 11일 날 3266포인트를 찍을 때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이 세 개가 너무 폭발적으로 상승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대형주의 상대 강도가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녹색은 코스닥, 그죠? 이 회색은 코스피. 이 코스피 대형주의 상대 강도든 코스닥 대형주의 상대 강도든 그죠? 너무 중소형주 쏠림이 강했다는 거예요. 왜? 외국인이 매수 안 하니까. 외국인 매수 안 하니까 기관이 매수 안 해. 그죠? 시장 종합주가지수가 8개월 동안 연속 상승한 부담이 있으니까 7월 달에 음봉 조정 났고 그거 아주 양호한 조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금 대형주로 매수가 들어올 만한 시기가 된 거죠.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7월 27일 날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선진국은 상향 조정된 반면에 신흥국은 하향 조정이 발생을 했습니다. 4월 전망하고 7월 전망, 그러니까 최근 전망 7월 달이 최근에 이제 전망을 한 거지요. 거기에서 4월보다 더 좋아지는 흐름을 보인 게 어딥니까? 미국. 그죠? 오히려 미국은 6.4%에서 7.0%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신흥국은 6.7에서 6.3%.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더 나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다가 인도는 4월 달에는 12.5%였는데 7월 달에는 9.5%로 하향, 중국도 하향. 그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6%에서 4.3%로 높아졌죠. 일본도 하향, 우리는 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 시장의 매력이 일정 정도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시발점을 만든 거지요. 거기에 한국 경제 전망과 기업 이익 전망을 보게 되면 7월달 수출 사상 최대 금액 경신했죠. 544억 달러 수출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이 반도체에서부터 바이오, 자동차, 2차 전지 할 거 없이.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 이익 전망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 4분기도 기존 예상보다 10% 더 증가하고 있고 2021년에 영업이익이 215조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자, 파란색은 2,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증가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52조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코스피 21년 영업이익은 215조 근처로 지금 쭉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외국인이. 이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보셨지만 서머 랠리인데 여기서 조금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세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중소형주가 조금 부담일 수가 있죠. 그죠? 그렇다고 대형주 아무거나 막 들어오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기업에 많이 들어오겠죠.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기아. 그죠? 저는 현대차보다 기아가 더 월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쪽 라인. 거기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쪽. 그죠? 그런 부분들. 거기에 2차전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는 오늘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진출한다. 이것 때문에 막 올라가던 게 윗꼬리를 달았죠. 그죠? 다소 쉬어야 되는 흐름. 이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섹터 전체 로테이션, 성장 섹터는 로테이션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 민감 섹터는 일정 정도 올라오고 경기 민감 섹터 올라오니까 또 경기 민감 섹터 간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레벨은 업됩니다. 그러나 업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일정 정도 올라올 때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섹터를 공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전략적 전술입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